안녕하세요. 오말말의 오입니다. 오말말에서는 제 생각을 말해보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오말말 코너인데요. 오늘은 그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판단은 정확한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상황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파악에서 틀 효과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틀 효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도 놓인 틀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의 생존율이 90%라고 말하는 경우가 사망률이 10%라고 말하는 경우보다 수술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부 정보를 파악할 때에 확증적 가설 검증 방략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부정하는 정보보다 지지해주는 정보를 더 찾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 정확하다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식 전문가들도 자신의 실적을 과신하기 쉽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회사의 주식들의 수익성은 장기간에 걸쳐서 판단하면 무선적으로, 그러니까 랜덤하게 선택된 주식들의 수익성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러한 과신 현상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들의 판단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일기예보 전문가들은 매일마다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과신 현상을 덜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사의 관리자들은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되어가지 않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과신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상황의 구성을 새롭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할 때 상황의 변화를 예견해 보는 경우에는 자신의 애초 판단에 대한 확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를 예견해 본다는 것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일 150개의 선택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30개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선택과 판단할 때에 도식적 처리를 하거나 지름길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지름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휴리스틱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휴리스틱 방법이라는 것은 직감으로 선택해서 일단 해보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무대뽀와 비슷한 것이죠. 휴리스틱 방법은 효율적이며 거의 무의식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정답이 보장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알고리즘으로 공식을 쓰는 방법인데요. 이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자연계면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알고리즘으로 공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공식을 찾는다고 해도 계산이 복잡할 것입니다. 휴리스틱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사례 표본의 특성이 모 집단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몇 개를 보고서 이거를 일반화시킨다는 것이죠. 자연상에 대해서는 이 같은 믿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 한 송이만 보면 다른 국화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회적 문제가 판단 대상의 경우에는 일반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더라.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집단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통계 데이터를 인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항공기 안전도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높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자동차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동차 사고는 많이 발생하죠. 그 파국성이 비행기 사고에 비해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행기 사고는 대형 사고죠. 그리고 한 번 비행기 사고 나면 여러 날 집중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통계 데이터는 기계적 데이터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릇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내리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주위에 가용한 근거를 사용하는데요. 이 근거가 터무니없다고 해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의 길이가 200k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물어보는 거하고 한강의 길이가 2000k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라고 묻는 것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2000k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물어보는 게. 그런데도 2000k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물어보면 한강 길이를 더 길게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의 판단은 정확한가에 관해 제 생각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상 오말마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